제일 피해야 할 사람 유형에 대해 말하면 첫 번째 유형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과를 올렸을 때 잘했어. 그런데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주변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과 필요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나도 힘들어라고 말하며 공감을 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와 비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되며 상대방은 지친 마음만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협박, 감정 조작 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걸 해줄 거야와 같은 말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감을 잃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신뢰를 깨트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과의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 내 잘못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이해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책임을 떠안게 되고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며 비난을 일삼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옷을 입고 왔을 때 그 옷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비판은 자기 비하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유형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말다툼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갑자기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과의 관계는 예측하기 어렵고 항상 긴장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유형은 소통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갈등을 해결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피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피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건설적인 대화가 어려우며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해롭습니다. 물론 누구나 약간의 부정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성이 지속적이고 심각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우리는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